대장동 변호사, 대장동 변호사가 5명이 이번에 민주당 소속으로 현역 의원 당선자가 됐는데 5명이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대장동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대장동 백현동 사건 뭐 관련된 사건들이 있을 때 그때 이재명 대표의 변호를 맡았거나 이재명이 오른팔 왼팔이라는 정진상 혹은 김용의 재판에 변호를 맡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5명이 있는데 그중에 김동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할 때 동아입니다. 김동. 하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그냥 동아일보 할 때 동아 김동아. 서울 서대문갑에서 당선이 됐는데요.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서 무슨 말을 했느냐. 4월 9일 날 그러니까 그 총선 본투표 하루 전날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으러 갔거든요. 이제 그거를 언급을 하면서 헌정 질서에 대해 지금 사법부가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법부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지금 엄청 무시무시한 말이 지금 여기에는 녹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을 비롯해서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을 떠받들고 있는 삼권 분립,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솥발처럼 삼각체제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사법부가 헌정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따 대고 우리나라 제1당이며 야당의 수장이신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재판을 받으러 오라 마라 한단 말이냐? 이렇게 한번 고함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정 질서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야. 김동아 씨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고 우리나라 법원은 헌정 질서가 아닙니까? 어떤 게 헌정 질서예요? (4월 10일) 날 총선이 있다는 것은 그건 헌정 질서고 4월 9일 날 피고인 이재명이 재판을 받으러 나와야 된다는 건 그 헌정 질서 아닙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디? 국회의원 후보가 사전투표 이틀, 본투표 하루, 사흘 동안 투표를 치르는데 그중에 그 사이에 비어있는 날에 피고인 재판받으러 오세요. 안 받으러 오면 구인할 수도 있어요. 라고 형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재판관이 형사사건의 피고인한테 재판을 받으러 나오라고 했던 이거는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헌정질서가 아니라고?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사법부의 헌정질서는 뭔데? 야당 대표가 나 그날 바빠서 못 나가겠어. 네, 알아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헌정질서? 재판이 선거에 영향을 줘서도 안 되고 거꾸로 선거가 재판에 영향을 줘서도 안 된다는 것. 입법이 사법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고 사법이 입법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는 것. 이게 우리나라 헌정 질서인 거예요. 근데 누가 뭘 어디다 대고 도전을 해? 그런데 이 말이 무서운 말인 이유가 뭐냐. 헌정 질서에 도전을 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다 그런 뜻일 텐데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것은 탄핵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헌법에 위배되면 판사, 검사, 장관,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들 탄핵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대상에 들어간 사람이 판사입니다. 판사 옷 벗기려면 탄핵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판사한테 이재명 재판받으러 오라는 사람한테 헌정 질서에 도전했다고 하는 것은 너 또 한 번 우리 대표님 재판만 받으러 오라고 해봐.
우리 대표님이 자유롭게 원하시는 날짜에 재판받으러 나가겠다고 통보한 날짜에 재판을 열어야지, 감히 우리 대표님이 어디에 일정이 있으신데 재판받으러 오면은 너는 헌정질서에 도전하는 거야.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우리가 슈퍼 야당으로서 너 탄핵시킬 거야. 판사는 200석도 필요 없어요. 과반만 있으면 하는 겁니다. 일단 그 판사의 직무가 정지가 돼버립니다.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딱 올스톱이 되는 겁니다. 그 해당 판사가 탄핵이 되면. 이런 이야기를 변호사 출신이라는, 법조인이라는 김동아 당선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김어준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면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변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법부 개혁을 넘어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여러분, 민주적 통제가 뭡니까? 민주적 통제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민주적 통제입니까? 사법부 개혁,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사법부 개혁을 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을 문재인 표 사냥개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걸 또 다시 사법부를 개혁한다고? 사법부 개혁으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니 어떻게 한다고? 민주적 통제를 가하겠다고. 이제 사법부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다시 만들고 그다음에 대법관을 다 물갈이를 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사법부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놔두면 큰일 나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민주적 통제를 가하겠다. 그 민주적 통제가 뭔데? 김동아 당선자 대답해 줘야 됩니다. 민주적 통제가 뭡니까? 당신 머릿속에 들어있는. 선출직 정치인이 임명직 판사를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한다는 게 민주적 통제인가요?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민주적이라는 말은 아마 투표와 선거로 뽑힌 그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겠지요. 이 사람들이 동원하는 민주라는 것은 뭐 투표의 만능주의에 여기 젖어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제 귀에는. 아무튼 투표로 뽑힌 사람은 전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판사가 재판을 받으러 오라건 말건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겠다건 말건 투표로 뽑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게 민주적 통제입니까? 사법부 개혁을 민주적 통제로 해야 된다라는 말은 어떤 무시무시한 말로도 들리냐? 인민재판이라는 말로도 들립니다. 이제 법률에 따른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 무엇을 이루는 그 시스템 다 몰아내버리고 이제는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어떻게 해야 민주적 통제가 돼? 다중이 광장에 모여야 되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죄 지은 사람 무대에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용수 씌우고 여기다가 가슴에다가 쭉 이 사람은 무슨 반역죄를 저질렀음이라고 딱 쓴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이게 민주적 통제? 사실은 그런 생각들이 저 밑바닥에 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몸서리 쳐지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사법 개혁을 넘어서서 민주적 통제를 하겠다는 거, 여론을 등에 업고 앞으로는 재판을 하겠다는 거, 앞으로는 인민재판에 가까운 사이버 공간상에서 개딸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이런 지하에 누구를 난도질하고 누구를 또 살려내고, 그게 현대적 의미에서의 인민재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민주적 통제를 하겠다. 그런 강성 지지층들을 이끌고 다니는 지도자, 그 사람 선거로 뽑혔으니 그 사람이 이제 사법부도 손아귀에 꽉 틀어지고 쥐락펴락 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설마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